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제가 잠깐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방송이 시작이 된 것 같네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 주말 지나오면서 좀 우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주말에 저도 좀 쉬고 있다가 이제 협상 결렬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과연 월요일 날 어떻게 좀 움직일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버텨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잘 버텨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주? 1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저는 크게 우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도 제가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높게 가지고 왔었던 부분들은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좀 괜찮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5,5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저는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드렸는데 확실히 지난 주말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내용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려했었던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 오늘 제가 결정적 한 수는 양봉이라고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양봉이라고 하면 갑자기 다른 것도 좀 생각이 나는데 이 캔들이 빨간색으로 나왔다라는 의미죠. 제가 항상 우리 방송에서 좀 무거운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캔들 이야기도 해보고요. 요즘에 저희 이렇게 보면 진짜 투자 시그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좀 간단한 것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양봉으로 키워드를 좀 잡아봤습니다. 양봉도 잡아봤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도 당연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죠? 지금 이제 채팅창은 보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너무 반갑다라는 인사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시장부터 보면서 제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PPT 한번 보여주시죠. 네, PPT 이제 딱 떴는데 해외 시장 흐름 및 특징입니다. 약간 좌측이 잘리는데 방송에는 잘 나가고 있길 바라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6%, 나스닥은 플러스 0.35%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미증시 마무리되고 나서 주말에 나왔었던 내용이죠.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됐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말에 갑자기 그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 좀 살펴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는 BR도 있고요. PER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가상 자산은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나오기도 해요. 물론 굉장히 특이한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 발발 이후에 가상자산이 가장 덜 빠졌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가상자산 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말에 갑자기 좀 급락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좀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 열릴 때 미 선물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도 올라오긴 올라왔고요. 유가도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부담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었던 수준인데 개파락이 나와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장후반부로 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좀 아랫꼬리가 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86%, 코스닥은 플러스 0.57%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 섹터를 보자면 통신 장비 쪽 그리고 비료와 알루미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란이 알루미늄 공장을 공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지난주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변동성 나왔고 나프타의 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탈플라스틱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우주항공주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저점대가 좀 빠르게 나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이게 제가 이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강한 양봉을 표현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 챗 GPT가 좀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말에 여러분 강연이 있었거든요. 지난 주말에 제가 홍대에서 한
한 50분 정도 모시고 50명 인원과 함께 강연회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양봉이라든지 음봉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 생각보다 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돼서 요거 오늘 조금 가볍게 진행을 해보려고 양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가끔씩 방송하다 보면 요거 자꾸 여쭤보세요. 저한테 요 시그널, 투자 시그널 왜 2차장 안 하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제 사무실이 부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느라 이동 시간 때문에 제가 좀 바빠요. 바빠가지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그때 제가 저도 투자 시그널에 참여를 할 테니까 그때 많이 호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 뭐 베이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베이직 같은 그런 주식 기본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좀 가볍죠. 양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계속. 자, 요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제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면 이거 그냥 서점 가서 아무 책이나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양봉이라는 것은 지난 종가, 그러니까 어제 종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이 화요일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어제가 뭐죠? 어제 월요일. 월요일의 종가 대비해서 올라온 게 빨간색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투자자분들 만나보면 요 빨간색 캔들이 나오면 전일 종가 대비해서 오늘 올라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시초가 대비해서 올라왔을 때 빨간색이 뜬다라는 겁니다. 전일 종가가 아니라 전일 종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00에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시초가가 2000이에요. 그래서 2000에서 밑으로 빠지면 그건 음봉. 2000에서 더 올라가면 그게 양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죠. 이런 건 이제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주식 투자하시면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제가 오늘 이제 양봉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때문이었죠. 제가 이렇게 캔들 차트 좀 옮겨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마무리입니다. 그죠?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오늘 시초가는 여기 아래 있는 거죠. 시초가가 여기 아래에서 출발을 제가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보시기 좀 좋게. 그죠? 여기서 이제 제가 빨간색 말고 검정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은 한 이 정도 두께로 한번 보이려나요? 그죠? 여기가 오늘 시초가잖아요. 저 검정색, 그죠? 저 검정색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와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양의 캔들, 양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 시가가 여기 있고 그리고 종가가 여기 있고 고가는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 제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양봉. 오늘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매번 맞추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크로가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올라왔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시초가 대비해서 올라와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실제로는 우리나라 거래가 되고 있는 시간 동안 미증시, 미선물 같은 경우는 낙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시초가보다는 좋았다라는 부분이죠. 수급이 어떤 식으로 나왔던지 간에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는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봉은 이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음봉도 반대죠. 음봉은 반대죠. 전일 종가가 아니라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밀리면 이렇게 음봉이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사실 넥스트레이드가 생기면서 차트상 왜곡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저희증권사 HTS라든지 뭐 저희증권사 HTS와 MTS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증권사 건 좋은데 다른 증권사라든지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 HTS나 MTS의 차트를 보시면
이 넥스트레이드와 지금 우리가 본장이랑 합쳐져 있는 그런 차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음봉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도 많고 양봉이 나와 있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뭐 본장이라든지 넥스트레이드로서 이 차트 설정 자체를 바꿔 놓으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팁처럼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죠. 양봉과 음봉은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우리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패닉셀링, 그죠? 패닉셀링. 제가 이거 메모 좀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닉셀링이랑 당시에 우리의 포모 바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면 이제 포모가 오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종목이 없을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포모 바잉이라고 이야기를 그때 한번 했었고요. 또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올 때는 겁이 나니까 투매를 하는 거죠. 우리가 뇌동매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투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킨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또 패닉셀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가 왜 갑자기 말씀드리냐면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 같은 경우는 포모 바잉과 패닉셀링으로 의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패닉셀링과 포모 바잉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들어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시초가와 종가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거래 대금이 적은 기업들이라든지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종가와 시가를. 하지만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로 이야기해 본다면 요건 이제 꼬리가 달리는 부분 있죠.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달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다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심리적으로 투매가 나오거나 뇌동 매수가 들어올 때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로 보실 때는 시초가와 종가를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오랜만에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을 다니다 보면 이런 것들 가끔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캔들 같은 경우도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매매를 했겠구나.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면 여기서 어떤 투심이 만들어졌겠구나.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종가에 말아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 아랫꼬리를 길게 말아 올리면서 종가를 만든 주체가 누구겠구나. 누구이고 그 주체를 우리가 앞으로 좀 추적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캔들이 사실 매일매일 한 개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2주일 동안 만들어졌었던 특히나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 날에 어떤 캔들이 만들어졌을지 그런 의미 있는 자리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가끔씩 이제 서점이라든지 뭐 책들을 좀 읽어보면 되게 일관되게 설명해주고 있는 몇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래 대금이 터진 날에 캔들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연을 할 때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날의 캔들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나의 캔들을 배워봤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지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두 달, 세 달 과거로 넘어가서 의미 있는 거래가 나왔을 때 이 캔들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서 시초가와 종가는 대체적으로 메이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체들이 만든다. 이렇게 좀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가벼운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결정적 한 수는 양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그래도 조금 밝은 톤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830 종목, 하락 종목이 760 종목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양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양봉이 정말 잘 나와줬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만들었었던 양봉을 이렇게 몸통으로 감싸 안는 그런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미하는 바가 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포인트는 고가와 저가, 윗꼬리와 아랫꼬리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투기적인 주체들이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투기적인 주체들이. 제가 예전에 우리 유가 한번 튀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윗꼬리가 달릴 때 이런 자리가 나오면
유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 뒤에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유가가. 근데 어찌됐건 간에 윗꼬리가 달린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윗꼬리나 아랫꼬리나 캔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들어와 준다면 그 캔들에 대한 신뢰도는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론 아닌 결론을 결정적 한 수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자면, 오늘 양의 캔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시장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았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온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난주부터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5,5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가져볼 만하다 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매크로도 우리 매번 체크를 하죠. 매크로도 보면서 말씀드려보죠. 일단 오늘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막 찾아가지고 입력을 해놨는데, 환율 같은 경우는 1,487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104달러. 고객 예탁금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고객 예탁금이 112조로 늘었고요.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튀면서 불안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요거 우리가 완벽하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 후반부에 그래도 약간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쟁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7,000포인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보기 좋게 틀렸지만 전쟁이 갑자기 터지면서 시장의 매크로가 꼬이면서 우리나라 수급이 깨지면서 제가 틀렸지만 제가 당시에 7,000포인트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던 이유들이 지금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유가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알아둬야 되는 내용은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들을 모두 다 우리가 상쇄할 수 있는 것,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제가 거의 우리 결정적 한수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여전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나눠봤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제가 수치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에 한번 볼게요. 고객 예탁금이 112조. 제가 오늘 모 증권사 HTS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가져온 숫자입니다. 112조. 그리고 신용잔고가 32조입니다. 근데 여기 아래 화면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이제 대신증권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게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좀 작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키워드릴게요. 가장 위에 있는 게 뭐냐면 CMA 통장. 그죠? CMA 통장. 증권사의 그냥 일반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은행보다는 이자가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갑자기 CMA 통장을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자금들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으로 넘어올 확률이 꽤나 높은 자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 고객님들께 이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 주식을 처음 해서 너무 불안해요. 그러면 근데 그 5천만 원이란 전체 자금이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매수가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그러면 여기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매매를 하시고 한 4천만 원 정도는 통장에 좀 넣어 두시죠. 어차피 일일 단위로 이자가 붙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것보단 여기 넣어 놓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110조 정도의 자금이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시장에는 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주식 매수 대기자금 요게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 예탁금. 그래서 잠시만 제가 저도 잘 안 보여가지고 그죠? 위에 게 CMA이고요. 밑에 게 이제 108조가 투자 예탁금인데 제가 오늘 HTS에서 본 걸로는 잠시만요. 요거 112조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요게 110조, 요게 위에 게 110조고요. 요게 112조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이에요, 여러분. 200조가 넘어가죠.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 MMF라고 해가지고 단기 금융상품이 있는데
여기 240조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게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게 우리가 전쟁 전후에는 분명히 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CPI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CPI가 나왔나요? PCE가 나왔나? 물가 지표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밤에는 제가 알기로는 PPI가 나올 겁니다. PPI가 나오면서 무언가 지표들이 나오죠. 지표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양호한 지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 부분들이 경제 상황이라든지 지표에 반영이 되는 데는 온전히 반영되는 데에는 시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를 전부 다, 원유를 전부 다 수출하고 있는 국가에서 제조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쟁 전과 후는 달라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만 이것들을 모두 다 압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여전히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게 그럼 뭐 경제 상황은 안 좋다는데 경제 상황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주가는 오른다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나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매크로가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이 매크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매크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풍부하게 들어와 있는 유동성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전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랠리가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익을 그래도 좀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지금 전쟁 전과 후에 달라졌었던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시장의 연속성 자체가 길어지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요거는 무언가 특정한 이벤트라든지 시장에 나오는 지표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무언가 좋은 시그널이 있다라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나쁜 시장은 아니에요. 나쁜 시장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명분으로는 전 유동성을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무언가 제반 사항들은 많이 바뀐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제반 사항들이 더 확대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는 이벤트나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제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요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제가 요즘에 지난달에 준비한 자료, 지지난달에 준비했었던 자료들을 가끔씩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나왔었던 자료가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보는데 우리가 이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 잊고 지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많은 리스크들이 부각되고 있지만 일단은 유동성은 양호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물 한 잔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너무 힘드네요. 자, 주말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됐다. 그죠? 매크로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요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써놨었던 그 글 그대로, 그 워딩 그대로 적어놨는데 주말에도 또 그랬어요. 그리고 통신장비와 오늘 비료, 탈플라스틱, 그리고 우주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좀 보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아까 전에 제가 우리나라 양봉이 나왔다, 결정적 한수에서 양봉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뭐 협상이 한 번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한 투자자분들은 없어서인지 전략 후강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셔도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란의 뭐 10가지 제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LNG 그 유가 원유뿐만 아니라 LNG 쪽에 대한 이슈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해요. 제가 오늘 막 들어오면서 보니까 요소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비료도 마찬가지고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이 외부로 나오는 물량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장기화가 된다면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 사태 자체가 빠르게 끝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무언가는 변해 있다라는 걸 이미 좀 인지하고 있을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내가 이거 그때 듣기로는
제조업체에 대한 부담이 좀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다던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트럼프가 발벗고 나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의 국채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매크로적인 변수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 라는 걸 알고 계신 상태에서 시장을 보는 것과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 올라왔어. 지정학적 리스크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이전에 코스피가 7,000포인트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원유라든지 LNG, 가스 쪽에 대한 이런 수치들을 좀 넣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요. OECD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그 GDP 성장률만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뭐 수출입 데이터 나오면 반도체도 잘 나오고 있고 자동차는 살짝 안 좋게 나온 것 같고요. 오늘 그러니까 화장품도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맞고 실제로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였을 때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갔을 때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우리나라 업종들도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 잘하고 있지만 제조업체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말고 그 대신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전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더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일단 주말에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유가가 튀었습니다. 유가가 튀었는데 어때요? 많이 튀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튀었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협상을 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한번 튀었다가 윗골이 달렸고 꾸역꾸역 올라와서 신고가 한번 경신을 하더니 다시 밀려 내려오다가 또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불편하긴 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분명히 우리나라 실제 경제에다가 우리나라 산업군에다가 타격을 줄 가능성은 높아요. 줄 거예요. 가능성이 아니라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체크가 좀 필요한데 다만 현재 시점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요게 이렇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려 볼게요.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다가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그죠? 많이 달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윗꼬리가 좀 달렸다라는 부분들 직전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은 그냥 보셔도 쉽지 않아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방어해주는 주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주체들이 있다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일단 우리가 너무 경계하지 말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봉이 나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봉 이야기 했으니까 음봉 이야기도 좀 할게요. 저는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종합주가 지수를 봤을 때 음봉이 2개 나오면 그때 걱정을 해요. 첫 번째 음봉에서도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거든요. 물론 그 음봉이 큰 문제가 터져서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음봉이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는 음봉 같은 경우도 2개가 나와줘야지만 이게 좀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첫 번째 음봉에선 저는 그렇게 많이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정적 한수가 양봉이기 때문에 제가 음봉도 잠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보여드렸었던 자료인 것 같아요.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2.2배 PER이 이게 5년 평균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평균 PER보다 낮아요. 근데 여기 함정이 좀 있다라고 했죠. 함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것이 요 부분이고 밑에 있는 이 주황색 부분이 반도체죠. 미래에셋에서 나온 자료인데 2025년도에서 6년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 다음엔 살짝 둔해지죠. 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둔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PER 기준으로 봤을 때 9배, 10배 정도 계산을 하면 7,000포인트가 조금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냥 반도체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잊지 말자.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에 대한 메리트는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2차 전지 많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업종별 2026년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있는데 반도체가 압도적이죠. 이거 여기 퍼센테이지입니다. 퍼센트.
전년 대비해가지고 500%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반도체가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PBR이 1.46배로 연중 고점 대비해서 14% 정도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익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요거 하나증권 자료예요. 아마 3프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오전에 하나증권에서 많이 출연을 하니까 그때 많이 접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뭐 향후 달러 가치가 약해지거나 약세기 요거는 뭐 굳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요것만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48.6%, 뭐 2020년도 이후에 최저치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저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매크로가 오늘 튀니까 자금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저도 주식쟁이니까 주식을 보니까 주식시장만 열심히 보지만 예전에 클로징벨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주식시장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환시장과 채권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환시장을 봐야 된다는 것은 환율 자체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로는 자금이 제한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환율이 좀 안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도 이제 하나증권 거라서 제가 오랜만에 KB증권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KB증권에서 내놓은 내용이에요. 2026년도 글로벌 영업이익 탑 11이죠. 11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요런 게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반갑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런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는 긍정적인 스탠스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좀 짧게 말씀드려보자면 뭐 오늘 아침에 AI 사스라든지 보안업체들에 대한 주가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이 너무 크게 발전을 하면서 기존 사업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기존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쪽이고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이런 사무대출 쪽에 대한 부실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메모리를 사갈 수 없을 것 같진 않고 그런 빅테크들이 많이 사가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뭐 그걸 지금 당장에는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미국 상장 기업들과 맞먹을 정도로 이제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거죠. 2026년도, 2027년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또 있죠. 우리나라가 원래는 이게 참 애매하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로 먹고 산다면 사실 환율이 올라가는 게 수출 기업들에게는 그렇게 불리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업종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반비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 주는 게 좋은데 환율이 올라올 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추후에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업종들이 좋았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기계는 이제 뭐 제가 기계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몇 개 살펴보니까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조선주도 오늘 굉장히 좋지 못한 주가 흐름이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우리나라 분기별 영업이익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쭉쭉 나와 있고요.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뭐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요구불 예금도 많이 채워져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유가 상승에 대한 내용들 이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면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보죠. 오늘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양봉입니다. 무언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트럼프에 대한 예측을 저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전쟁은 피크를 찍고서 더 나빠지긴 어려운 상황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관점을 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 매크로적인 변수가 많이 튀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거기에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반도체 쪽이 매력적이라는 말씀, 주도 섹터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마다 주가 흐름이 좀 나뉘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보고 있었던 반도체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크게 빠지더라고요. 그건 또 그래서 종목 자체에 무슨 악재가 있나 봤더니 뭐 기관 외국인들 매도 물량도 많이 나왔고 좀 내용들이 있었던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쪽이 여전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섹터로 넘어가면서 여긴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클로징벨에서 이런 내용들 많이 다뤘을 것 같아요. 제 화면 보여주시죠. 일단 오늘도 통신 장비주들 대한광통신이라든지 정말 엄청난 수급을 보여주고 있죠. 통신 장비주들도 변동성 많이 나왔고 비료와 알루미늄 관련주들, 타일 플라스틱까지 이렇게 같이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 변동성 좀 나왔고 오늘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고려아연이 기본적으로 구리와 은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2028년도에는 뭐 갈륨이라든지 게르마늄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외형 확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자재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특징적으로는 종합주가지수에서 시장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과 그리고 원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온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관심 있게 봤었던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고려아연도 마찬가지고요. 원자재 쪽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정유 쪽의 S-오일 같은 경우도 매력적인 주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쪽은 쭉쭉 넘어가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도 오늘 좋았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이게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리드 타임이 3년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질 리드 타임이라 그래서 실제로 공급되는 기간 자체를 보면 5년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2026년도죠. 2030년도 이상까지도 화랑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건설 재건주들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많이 올라와서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주산업 밸류체인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건 뭐 방산인데 넘어가도록 하죠. 이 자료들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린 자료도 있고 하니까 한번 체크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제가 요즘에 많이 보여드리는 장면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죠. 결정적 한 수 인사이트입니다. 주도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여기 에너지라고 적어놨는데 뭐 원전도 들어가고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업종이 들어가고 있다. 전력 설비도 여기다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제가 제약바이오 오랜만에 제가 바이오맨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개선, 제약바이오도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상 모양새는 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브로노이 같은 기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하반 경직을 보시려면 CDMO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종목별 장세 그리고 현금 비중 20%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고요. 결정적 한 수 조정에 대한 정리도 이어가 보자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불안한 투심 속에서 양봉은 긍정적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 재점화됐고요. 하지만 요거죠. 요게 어떻게 보면 또 포인트죠. 유동성이 여전하다라는 부분. 매크로와 유가와 환율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장 아랫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막 엄청나게 변동성 보였잖아요. 시장이. 근데 그런 변동성이 줄어들면 지루함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루함이 좀 느껴질 때 공부를 하시고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공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랑 오늘이랑 저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음봉이 2개 나와야지만 액션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20%,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25%, 조선과 원전 25%, 증권과 지주사 10%, 그리고 현금을 20%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사실 뭐 하루마다 이렇게 조금씩 포트가 바뀔 때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10% 사용을 했다가 장중에 많이 올라가면 10%를 빼기도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비중이 20%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주식 비중이 80%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내일 새벽에 미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봐야겠지만 일단 저는 가장 어려운 자리는 벗어나서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안정적인 흐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정적 한 수는 양봉 캔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캔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캔들 분석을 한 번씩 해보세요. 아, 여기서 거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종가가 저가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실력이 많이 늘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물론 뭐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